이게 공식 암기가 잘 돼 있는지, 기본 공식 암기가 잘 돼 있고 그걸 어떻게 변형해서 저게 문제 잘 끌어다 맞출지. 근데 그게 잘 되려면 사실 기본적으로 배운 내용이 좀 착실하게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얘는 좀 이상해, 문제가. 우리 이런 거만 배웠거든요. 두 개항을 제곱한 다음에 더한 것. 얘는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 혹은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2 내려오고 앞뒤항 곱하고 이런 느낌으로 이게 이제 1번 큰 베이스의 첫 번째 공식이라면 두 번째는 합과 차를 직접 비교할 때 x 플러스 y의 제곱은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붙고 2, 4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뭐 이런 느낌이었죠. 그 여기는 플러스 4x를 절로 이항하게 되면 x 마이너스 y의 전체 제곱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4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이게 두 번째 베이스고. 근데 여기 어디 공식에도 이게 있진 않아요.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런 게 있진 않았죠. 하지만 없으니까요. 사실은 이거는 곱셈 공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인수분해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인수분해. 항이 하나, 둘, 셋, 네 개짜리예요. 항 4개짜리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일단 제곱항이 3개인지를 봐야 돼요. 제곱항이 하나, 둘, 나 없어요. 그럼 제곱항이 3개짜리가 아닌 것의 인수분해는 두 개 짝짓는 거라고 했죠. 짝짓는 순서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지 않다고 그랬고 그러면 의미 없이 앞에 그 두 개 한번 짝지어보고 뒤에 두 개 짝지어본 다음에 안 되면 다시 또 짝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두 개 짝지었더니 제곱만의 제곱 합차죠. 앞에 있는 것 x와 뒤에 있는 것 y를 한 번 더하고 한 번은 빼고 그리고 뒤는 플러스 3, 마이너스 3, 플러스 3을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3의 배수를 끝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x가 남고 얘 마이너스 y가 남네요. 이제 보이네요. 이렇게 공통 부분. 같이 곱해지는 공통 부분을 바깥으로 공통인수로 빼내게 되고 공통인수를 빼내면 가로를 쳐야 되고 남아있는 x 플러스 y랑 3을 덧셈해 주는 거죠. 그럼 x 플러스 y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주어져 있는 저 4개짜리 항이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리고는 숫자를 대입하면 돼요. x 마이너스 y는 4 곱하기 x 플러스 y는 3 더하기 3 6 4, 6, 24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98쪽의 유제 2번 x, y를 직접 대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게 이제 유리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유리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 습관적으로 큰 수를 앞에 플러스일 때는 큰 수를 앞에 쓰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유리화시오. 그러면 여기 부호의 반대부 루트 2 마이너스 1 위에도 루트 2 마이너스 1 이건 사실 유리화를 하는 문제가 아니고 답을 보고 그냥 바로 써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죠.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만큼 크기 때문에 분모를 유리화해봐야 어차피 분모는 1일 테고 분자는 분모를 유리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인 루트 2 마이너스 1이 분자에 곱해지면서 2 가로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었네요. 이런 과정은 있겠지만 실제로 보면 빨리 이 과정 했으니까요. 보면 습관적으로 큰 수를 앞에 쓰는 습관 유리화? 앞수의 제곱이 뒷수의 제곱보다 1만큼 크네? 그럼 얘는 유리화 필요 없어. 분모는 보나마나 1일 테고 분자 2에다가 분모 유리화하기 필요한 반대부를 이렇게 곱한 걸 거야 라고 빠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럼 y는 얘는 큰 수를 앞에 쓰기에는 이게 마이너스가 있어서 자리를 바꿀 수 없죠. 대신에 자리를 바꾸게 된다면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가면 되는 거죠. 이 말 이해합니까? 이거 왜 앞에 굳이 왜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내면서까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유리화할 때 큰 수가 앞에 가도록 배열한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를 놔두고 여기만 봅시다. 얘만 유리화한다면 얘랑 똑같은 꼴이잖아요. 분모는 1이 될 테고 분자는 2 가로 이거 반대부 루트 2 플러스 1 자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죠?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럼 x, y 값은 이렇게 처리가 될 테고 남은 건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는데 그냥 이것도 유리화는 했지만 x를 직접 여기다가 y를 여기다 직접 대입하기에는 이건 부담스럽네요. 많이 부담스럽죠. 세제곱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냥 집어넣는 게 쉽지 않다면 식을 이 x나 y를 변형하게 한 다음에 대입할까 했더니 또 그것도 마땅치 않고 항이 2개네 그러고 보니. 근데 많이 겹쳐.
일단 여기 x 3개 중에 여기 x 하나 중에 x 하나가 겹치고 얘 y 하나, y 3개, y 하나 겹치죠? 그럼 모든 항마다 x, y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x, y를 공통인수로 빼냅니다. 그럼 x 하나, y 하나 빼내면 x 2개 남고 빼기 x 하나, y 하나 빼내면 y 제곱이 남죠. 그리고 다시 합차네요. x, y 곱하기 여기가 제곱만의 제곱 가로 두 군데다가 제곱 밑에는 x와 y를 한 번 더해주고 한 번 빼준 합차로 인수분해야 된다. 남은 건 이거 좀 더 정리해보자. 2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아니야 그냥 정리하지 말고 다 봐. x, y부터 먼저 구해야 되니까 x와 y를 곱해보세요. 그럼 얘랑 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유리수는 유리수끼리 곱해지겠죠. 2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무리수와 여기 있는 무리수를 직접 곱해요.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1과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하면 이게 다시 합차가 되죠. 그렇지? A, B, B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여기가 앞에 있는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있는 1의 제곱 그럼 루트 2의 제곱은 2, 1의 제곱은 1, 2 빼기 1 1은 곱하나 말하니까 마이너스 4 x, y는 마이너스 4 여기 마이너스 4가 곱해지고 그 다음 x 플러스 y 얘랑 더라는 얘기인데 x가 지금은 저 분배해보면 분배하는 게 좀 더 유리해 보이니까 2루트 2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을 분배하면 마이너스 2루트 2 마이너스 2가 돼요. 이렇게 된 x, y를 한 번은 더 해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플러스 2루트와 마이너스 2루트가 이렇게 지워지겠죠. 지워지면서 마이너스가 두 번 겹치면 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y 이번엔 빼보는 겁니다. 빼게 되면 여기 있는 부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럼 2루트 2 마이너스 2에다가 얘 반대부를 덧셈하는 거니까 플러스 2루트 2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2가 지워지고 얘는 2루트 2가 두 번 덧셈되면 4루트 2 갖다 그대로 씁시다. x, y는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y는 4루트 2 음수 곱하면 양수가 되고 4, 4, 4 세 번 곱하면 64 루트 2 정답은 64 플러스 루트 2가 답입니다. 이건 유리화와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적절히 써야 되는 문제인 거죠. 루트 3의 소수 부분을 x라고 했을 때 다음을 보랍니다. 일단은 x를 정리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루트 3이라는 숫자는 루트 1인 1보단 크지만 루트 4인 2보다는 작죠. 그래서 대략 숫자가 1과 2 사이에 있는 무리수니까 1.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정수는 1이 될 테고요. 소수라는 값을 구하려면 저 어쩌고 저쩌고 쓸 수 없으니까 소수를 구하는 방식은 전체 숫자, 원래 있었던 전체 숫자에서 정수값을 빼내야 소수가 나오죠. 원래 있던 전체 숫자는 루트 3이고 거기서 정수 1을 빼내게 되면 이게 소수가 됩니다. 따라서 x는 루트 3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걸 여기다 집어넣자고? 뭐 안 될 건 없어요. 네, 이거는 일단 필기나 하지 마시고 그냥 눈으로 x를 저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루트 3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루트 3 마이너스에 4를 더하면 루트 3 플러스 3이 되고 이거 제곱 마이너스 6 곱하기 루트 3 플러스 3이 되고 이거 계산하라는 뜻이거든요. 못할 건 없습니다.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 거니까 합의 제곱식 각각 제곱한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한 값을 2배 하죠. 그럼 얘 3의 루트 3의 제곱 3 얘랑 곱하면 3루트 3 거기에 2배 하게 되면 6루트 3 끝에 거 제곱하면 플러스 9 마이너스 6루트 3 마이너스 18 플러스 9 플러스 9 마이너스 18 플러스 9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답은 3이에요. 이래도 이게 계산이 빠르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계산이 빠른 것보다도 저기는 규칙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풀 수도 있다는 거죠. 얘랑 왜 똑같이가 되는 거지? 그럼 저럴 때 쓰는 방식이 치환이라고 그랬었어요. 복잡 반식을 간단히 한 문자로 변환하는 방식. x 플러스 4를 뭐 라지 a 이런 걸 도봅시다. 그럼 저 식은 라지 a 제곱 마이너스 6 라지 a 플러스 9가 되고 어디서 많이 보던 식이에요. 항이 3개짜리 직접 대입하기는 부담스럽고 a 제곱은 a와 a의 곱이고 9는 이렇게 만들어지려면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3의 곱 아닌가? 했더니 인수분해가 되죠 이게? 이거 인수분해 되네? a 마이너스 3 제곱. 근데 a가 x 플러스 4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어요. x 플러스 4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계산하면 x 플러스 1이 남죠. 여기에 제곱. 근데 잘 보세요. x가 이거였잖아요.
루트 3 마이너스 1. 그럼 x 플러스 1은 여기다 1 더하는 거니까 얘랑 그냥 지워지네? 루트 3이 남아요. x 플러스 1이 루트 3이고 루트 3을 제곱하라는 뜻이니까 정답은 3. 원래 이 문제는 이렇게 풀려면 낸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처럼 대입해도 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아까 풀이도 알고 지금 풀이도 아는 겁니다. 근데 내가 풀이를 둘 다 알고 있는데 나는 아까 같은 계산이 빠른 편이고 정확한 편이니까 난 아까로 풀래. 아니면 이거는 식 변형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인수분해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풀래. 이 기준을 이해할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거고. 근데 모르면서 아까처럼 1번식으로 푸는 거는 조금 실력이 딸리는 거고. 1번식은 모르면서 2번을 아는 것도 실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를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게 더 유리하겠다라고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 봐야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인수분해 파트에서 나왔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지. 사실 이게 인수분해가 아니고 그냥 단원 구분 없이 턱 나오게 되면 이건 곱셈 공식을 써야 되는 건지, 인수분해를 써야 되는 건지, 2차 방정식을 써야 되는 건지 막 이렇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아직 여러분 2차 방정식까지 안 깠겠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출제됐을 때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뭘 이용해야 되는 거지? 차라리 아는 게 없으면 시각이 좁으니까 그거밖에 모르니까 글로 접근이 좀 빠른데 많이 하게 되면 그게 단점이에요. 너무 많은 걸 알다 보니까 이것도 생각이 나고 저것도 생각이 나고 막 짬뽕이 되고 근데 거기서 공부가 좀 똘똘하게 안 돼 있거나 세밀하게 안 돼 있으면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문제가 이제 어렵다고 느끼게 되는 거고. 그래서 뭘 풀지 잘 판단하는 것도 공부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단원을 요약할 수 있는 것. 준소야? 네가 생각하기에는 뭘로 풀어야 될까? 곱셈 공식? 인수분해? 만약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저는 무조건 둘 중에 하나요. 둘 다 풀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곱셈 저는 인수분해. 인수분해? 인수분해? 맞습니다. 인수분해. 이 문제는 인수분해가 더 유리합니다. 어떻게 인수분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완전제곱식 형태를 빌려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약간의 완전제곱식. 약간 완전제곱식? 약간 완전제곱식은 뭐예요? 이게 40등 헷갈리는데 40이 만약 1이 넘어간다면 이 상수가 마이너스 39가 되죠. 그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안 좋냐면 40을 배제하고 왼쪽에 있는 4개 항만 이렇게 봤을 때는 항이 4개짜리고 잘 보니까 제곱항이 하나, 둘, 1까지 제곱 붙이면 3개의 제곱항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얘네 둘은 부가 같죠? 둘 다 플러스로. 근데 얘만 부가 달라요. 마이너스로. 그럼 그러니까 항이 4개짜리 만약 인수분해를 하라면 그 중에 제곱항 3개 중에 부가 하나 다른 걸 빼고 나머지 3개 항이 되면 완전 제곱이 된다고 그랬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렇게 3개 항을 짝 지어보고 그 다음에 부가 달랐던 하나는 이렇게 잠깐 뒤로 빼서 제외시켜놔요. 이게 40이라는 뜻이고 그런 다음에 여기가 완전 제곱이 되죠. 항이 3개짜리 여기 x 여기 x 곱해서 1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둘 다 마이너스 1. 그럼 앞에 있는 식은 x 마이너스 1이 두 번 곱해지는 제곱식이 됩니다. 완전 제곱식. 뒤에 마이너스 y의 제곱은 40. 이렇게 돼요. 그죠? 항의 4개짜리 중에 제곱항 3개짜리 형태예요. 그럼 모양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렇게 되네. 그럼 합쳐로 인수분해가 되죠? 이거 기억하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인수분해는 두 개의 가로대 각각 나눠서 곱합니다. 제곱 밑에는 네모랑 세모를 한 번 더하고 한 번은 뺀 것으로. 기억하죠? 이거? 그럼 제곱 밑에는 x-1과 y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그게 40이라는 뜻이고 이걸 조금만 정리해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인데 여기서 우리는 뭐를 알고 있냐면 x 플러스 y 값을 알고 있어요. 이 값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저기 써있어요. 9라고. 그럼 9 빼기 1 8이죠. 8 곱하기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40이고 이렇게 8로 약분하게 되면 여기 남아있는 숫자는 5가 돼야 되겠죠. 약분하면 5가 남는 거니까. 그럼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5가 되니까 얘가 여기로 넘어가면
x-y 값은 6이 됩니다. 그러니까 x값, y값이 얼마인지 몰라요. 그냥 뺀 값만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이게 왜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여기는 40을 넘겨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럼 언제는 넘기고 언제는 안 넘깁니까? 그러면 이제 형태를 보고 넘겼을 때가 좋을지 안 넘겼을 때가 좋은지를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죠. 이걸 넘긴다고 쳐봐. 그럼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9는 0 이렇게 되는데 항이 4개짜리인데 직접 대입하기는 지금 xy가 얼마인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항이 4개짜리를 직접 대입이 안 되면 그럼 적당히 묶어서 일단 고배 형태인 인수분해로 바꿔보라는 얘기인가? 그러고 보니까 이게 2차가 아닌 1차식으로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적당히 2차식을 1차로 쪼개라는 뜻, 1차로 만들라는 얘기는 이거 인수분해라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항 4개짜리 인수분해는 2개 짝짓거나 제곱항 3개 찾아요. 근데 제곱항이 하나, 둘 없어요. 제곱항이. 39가 제곱이 아니니까. 그럼 2개 짝지어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2개 짝지으려면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인데 d는 y가 없고 그럼 이게 이렇게 짝이 지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렇게 짝지고 이렇게 짝지는 건데 이건 더 말이 안 되고 얘는 x로 밖에 안 묶이고 얘는 아예 묶이지도 않아요. 공통인수도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공통인수로 묶이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40을 넘기면 잘 짜맞춰져 있던 식에 40을 넘기는 바람에 오히려 흙탕물을 뿌리는 경우가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넘기고 왼쪽 식이 너무 이쁘게 꼴에 맞춰 잘 만들어져 있으니까 왼쪽 식을 잘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식을 적당히 조건에 맞게 이제 끌어다 맞추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괜히 40 넘기면 오히려 문제를 못 풀게 됩니다. 어떨 때는 넘기는 게 좋냐, 안 넘기는 게 좋냐, 이거는 공식화돼서 정해진 건 없고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돼요. 아, 저건 넘기는 게 좋겠는데? 놔두는 게 좋겠는데? 이런 것들을 조건에 맞게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혹시 이렇게 푸셨나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와 2x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5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주로 뭐 이런 방식을 둘 다 공통인 인수라는 뜻은 위에 있는 식도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3이라는 곱을 가졌고 아래에 있는 것도 x 플러스 3의 곱을 가졌을 거다. 근데 얘는 2차식, 얘는 1차식. 그럼 서로 같을 리가 없잖아요. 그 뒤에 뭔가 인수를 가졌다는 얘기는 곱의 형태로 뒤에 뭐가 더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1차에다 1차를 곱해야 2차가 될 테고 x에다가 x를 곱해야 x제곱이 나올 것이며 상수항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플러스 뭐 c가 없으니까요. c라고 합시다. 그럼 이쪽도 여기 x, 여기는 2x가 있어야 이렇게 곱하면서 2x 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 마이너스 15 여기다가 플러스 3에다가 마이너스 5를 곱해야 상수항 15가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5가 나오겠네요. 그럼 얘를 분배하면 왼쪽에 있는 식과 똑같은 거니까 이렇게 분배하면 2x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5x 플러스 6x 합치면 플러스 x 마이너스 15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x의 개수 b는 1이 된다. 그럼 이쪽은 역시나 분배하죠.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분배하면 cx 분배하면 3x 분배하면 플러스 3c 또 동류항이죠. xx 동류항. 그 앞에는 개수를 계산해야 되는데 덧셈이 안 되니까 그냥 묶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개수를 묶기만 하는 거죠. 플러스 3c. 그러니까 좌우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 값이 x 앞에 있는 개수인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죠. 여기서 c 값이 구해져요. 3이 1로 넘어가게 되면 c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7을 대입하게 되면 3c의 값은 마이너스 21. 그게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a 값이죠. 이게 a 값. 그래서 a 값, b 값.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푸는 게 보통 중학생들이 푸는 풀이에요. 좋은 풀입니다. 이것도. 다른 풀이 보여드릴게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풉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x 플러스 3의 인수를 갖는다까지는 똑같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d가 더 있다는 얘기죠. 1차, 2차가 같을 수는 없고 1차에다 또 다른 1차를 곱해야 될 텐데 아까처럼 적당히 수를 놓고 짜맞춰도 되겠지만 이 식 자체가 좌우가 항상 성립하는 이게 항등식일 수밖에 없다. 식 구조가. 왼쪽은 인수분해하면 오른쪽, 오른쪽을 분배하면 왼쪽. 둘은 완벽히 똑같은 건데 표현법이 다른 거죠.
얘는 다 전개한 전개식으로 보여준 거고 얘는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한 형태로 보여주기 때문에 표기가 좀 달리 돼 있을 뿐이지 좌우는 완벽히 똑같다. 그럼 항등식의 특징은 x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이 식은 늘 참이된다. 방정식과 항등식의 가장 결정적 차이가 이거죠. 방정식은 아무나 막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그 식을 참으로 만든 x값이 정해져 있어요. 문제 주거나 아니면 이거 구해야 되는 값이 정해져 있는데 항등식은 그냥 아무거나 다 집어넣어도 참이 되는 거죠. 늘 참이니까.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요. 왜 많은 숫자 중에 마이너스 3입니까? 그러면 얘가 0 되는 게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인수가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는 게 훨씬 더 계산이 편하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9가 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플러스 12가 되고 플러스 a가 되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우변이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0이 됐기 때문에 우변은 0이 돼요. 따라서 a 값은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21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식도 옆에 있는 식도 2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15 얘도 x 플러스 3의 인수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고 뒤에 뭐가 있겠죠. 마찬가지 풀이법입니다. 얘가 0이 되는 값인 마이너스 3을 좌변식에다 대입합니다. 그럼 2, 9, 18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5 그 x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가 0이 되면서 뒤가 어떤지 몰라도 우변은 0이 된다. 3b의 값이 3이 됨에 따라 b 값은 1이 된다. 얘랑 더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20이다. 이게 훨씬 더 쉬운 개념적으로 쉬운 풀이도 쉬운 계산도 쉽고 이런 풀이입니다. 그래서 아까 풀이도 기억하시는 게 좋은데 두 번째 풀이도 알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풀이를 혹시 이 문제를 보신 분 있으면 좋고요. 혹시 못 보셨다면 그냥 참고용으로 저런 풀이도 있다는 거 좀 봐두시라고. 방정식.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 1학기 파트가 흐름이 비슷하죠? 2학기는 2학기대로 흐름이 비슷하고요. 처음에는 수를 배우고, 그 다음 문자식을 배우고, 그 다음 방정식을 배우고, 마지막은 함수죠. 3학년도 그렇습니다. 앞에는 제곱근을 배우면서 무리수를 배우고, 그 다음에 곱셈공식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자와 관련된 관계식 있죠. 그걸 배우게 되고, 끝나고 나면 이제 방정식을 배우고, 근데 이제 차수가 높아지는 2차 방정식.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2차 함수를 할 겁니다. 2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라는 이제 표현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다 이어지는 파트예요. 앞에는 수 하나 빼놓고는 곱셈공식,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함수가 이게 같은 사이클로 돌아가는 겁니다. 곱셈공식을 이해를 해야 그 곱셈공식의 역연산인 인수분해를 이해할 수 있고, 인수분해를 이해해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럼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줄 알면 그게 이제 그래프로 옮겼을 때 2차 함수 형태가 어떻게 될지 다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이게 다 흐름이 있는 거니까 앞에 있는 단어가 별개다, 별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등식에 있는 모든 항을 좌변으로 이항을 했을 때 정리한 식이 x에 대한 2차 식은 0 꼴로 써지는 모든 관계식을 앞으로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며 x에 대한 관계식을 쓸 때 x에 대한 1차식이면 보통 쓸 거 없을 때는 이렇게 써요. ax 플러스 b 이런 걸로 씁니다. 특별히 쓸 거 없으면. 그럼 2차식일 때는 2창 있을 테고 1창 있을 테고 1창 없는 상수항 있을 텐데 2창 앞에 이제 개수를 그냥 a라고 두는 거고 알파벳 순서대로 그 다음 b라고 두는 거고 상수항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c라고 두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x에 대한 2차식인데 는 0꼴로 표현돼야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써지면 일반적인 2차 방정식 꼴이며 a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a가 0이 되면 2차가 지워지니까 2차 방정식이 아니겠죠. 그런 꼴. 꼴을 익히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해죠. 모든 방정식의 핵심은 목적은 해를 구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x값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몇 개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1차 방정식은 한 개의 근이 존재하며 2차 방정식은 최대 2개가 존재합니다. 그 무수히 많은 숫자 중에 이 식을 만족하는 근이 2개밖에 없다면 그 2개를 구하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꽤 의미 있는 일이라는 얘기죠. 방정식은 해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보통 해가 나오면 일단 대입이죠. 우선적으로 해를 구하는 건데
해가 나와 있네? 그러면 일단 대입하고 보는 거예요. x값 대신에 얼마, 그게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나와 있으면 일단은 대입하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방정식 해를 구하게 되면 그 방정식을 풀었다, 해를 구했다 이런 의미로 해를 구한다, 방정식을 푼다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뭐 동그라미 x 문제니까요. 2차 방정식이면 동그라미고 아니면 x 하시오. 잠깐만요. 심심해 안 돼. 필수예제 1번과 필수예제 2번을 네가 직접 해보세요. 1번 x, 2번에 5, 3번 x, 4번 x, 5번 5, 6번 x. 네. 필수예제 2번에 다음 방정식의 해는 마이너스 1과 2 맞습니다. 아, 2 대입해봐. 그럼 여기다 2 대입하면 2의 제곱 4 빼기 2 빼기 2 하면 0 되잖아. 모두 구하세요 없는데. 아니야. 모두 구하란 말이 없어도 해를 구하란 말이 있으면 한 개든 두 개든 다 구하는 겁니다. 해가 아니야. 해가 100개 있는데 그중에 한 개 구했다고 해서 이게 답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이 해는 모두란 말이 없어도 있는 해를 모두 다 구하는 게 일반적으로 정답이에요. 네. 자, 다음으로 갑시다. 초반부는 뭐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해드릴 필요는 없어요. 뒤에. 네. 2학년 2차 방정식에 이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갑자기 툭 하고 이게 무슨 내용이 이게 튀어나오는지. 2차 방정식이면 해를 구하는 과정을 연습하거나 해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근을 구하는 해법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A, B의 곱이 0인 걸 왜 물어보느냐는 거죠. 두 개를 곱해서 0이 된답니다. 그럼 둘을 곱해서 0이 되는 구조는 크게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A가 0인데 그리고 동시에 B는 0이 아닌 케이스예요. 두 번째, A가 0이 아닌데 동시에 B가 0인 케이스가 있어요. 세 번째, A도 0인데 알고 보니 B도 0인 케이스가 있어요. 이게 둘을 곱해서 0 만들 수 있는 세 가지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좀 귀찮잖아? 이걸 일일이 다 설명하려니까. 그래서 이거를 통합해서 결과적으로 정리한 게 뭐냐면 어쨌든 두 개 중에 최소한 적어도 하나는 0이 된다예요. 그래서 A가 0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또는 뒤에 있는 B가 0이 되면 된다. 이렇게 결과를 축약시키겠다는 거예요. 둘을 곱해서 0이 된다? 어쨌든 이 셋 중에 하나일 텐데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어쨌든 적어도 하나는 0이 되겠지라는 표현이죠. 근데 이걸 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구하는 과정 우리가 배워서 알잖아. 구할 때는 x가 있는 1차항과 x가 없는 상수항을 분리한 다음에 양변을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게 되면 x값이 나온다는 아주 간단한 구조로 답이 풀립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했더니 이거 2차 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시고 그러면 위에는 1차처럼 풀려고 하니까 1차는 문자가 있는 것과 문자가 없는 것을 극단적으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문자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자니 식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얘는 2차, 얘는 1차. 동량이 아니라서 붙일 수도 없고. 그럼 이걸 양변을 x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누자니 얘는 1차고 얘는 2차라 개수 서로 틀리고 나눈다 하더라도 딱히 뭐가 나오진 않아요. 이게 차수하는 높아짐에 따라 2차항과 1차항이 같이 배열됨에 따라 1차 방정식처럼 간단한 풀이를 적용이 안 되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풀어내지? 고민하다 보니까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만약 1차 방정식은 굉장히 쉽잖아요, 풀이가. 저 2차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시. 이 2차 방정식 해를 구하는데 위에는 1차 방정식처럼 얘를 변환할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전개되어 있는 2차식을 1차로 바꿀 수 있는 방식은 1차로 바꿀 수는 없어. 근데 1차와 1차의 고배 형태로 바꿀 수는 있죠. 이게 뭐냐면 인수분해였죠.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얘가 항 3개짜리, 그럼 얘 x, 얘 x,
곱해서 3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그럼 인수분해는 x-1과 x-3으로 저기는 2차식이 인수분해 됐을 테고, 이때 아까 저기 했던 저 개념이 적용되는 거예요. 얘를 느낌상 A로 보고 얘를 느낌상 B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A와 B를 곱해서 0이 된다는 뜻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있는 x-1이 0이 되거나 또는 그것이 아니면 뒤에는 x-3이 0이 되거나, 이때부터는 1차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렇죠? 위에는 1차 방식이잖아요. 넘어가서 x값을 구하면 x는 1이 되고, 얘도 1차 방식 풀게 되면 넘어가서 x값을 구하면 3이 돼요. 따라서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는 1 또는 그리고는 아니에요. 1 그리고 3일 수는 없잖아. 1 아니면 3. 저기 있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그는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수분해를 통해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차식을 1차와 1차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 하다 보니 두 개를 곱해서 0이 되는 구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 앞에 게 0이 되거나 또는 뒷게 0이 되는 구조로 풀려다 보니까 이 개념이 필요했던 거예요. 둘을 곱해서 0 될 수 있는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됩니다. 앞이 0 아니면 뒤가 0 돼야 됩니다. 이 뜻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각각 두 개의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2차 방정식의 해법을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한다. 이렇게 나온 것처럼 이런 풀인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이런 것들, 필수에 대한 문제. 이건 너무 쉬운데?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얘는 고맙게도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되어 있죠? 좌변 인수분해되어 있잖아요. 그럼 첫 번째 1번씩 x와 x-의 곱의 형태가 됐을 때 일단 중요한 건 는영이에요. 이 는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는 1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둘을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는 무수히 많아요. 둘을 곱해서 0이 될 수 있는 거는 개념이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됩니다. 이 개념이지만 둘을 곱해서 0이 아니고 막 다른 숫자가 있게 되면 1 이런 게 있으면 둘을 곱해서 1이 되는 숫자는 무수히 많아요. 조합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많은 수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는영꼴로 만든다는 게 핵심이고, 는영꼴로 만들어져 있고 좌변식이 인수분해 됐잖아요. 그럼 앞에 게 0이 되거나 또는 뒷게 0이 되면 둘을 곱해서 0이 되는 이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는 0이 되거나 또는 x는 2가 된다. 두 번 x 쓰기 귀찮으면 요 x는 하나 생략하시면 돼요. x는 0 또는 2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한글로 쓰면 안 됩니까? 됩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네, 영어도 괜찮고 한글도 괜찮고. 그럼 얘는 둘을 곱해서 0 되는 건 앞에 게 0이 되거나 또는 뒷게 0이 되거나,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1이 되거나 이렇게 해를 갖게 된다. 뭐 그러고 나서 보니까 뭐 4번 같은 케이스도 둘을 곱해서 0 되는 케이스, 그럼 앞에 게 0이 되거나 또는 뒷게 0이 되거나, 이제는 방정식 쓰면 되죠. 1차 방정식 3x 플러스 2는 0이 되거나 또는 2x 마이너스 3이 0이 되거나, 1차 방식 두 개 푸는 거예요. 위 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2,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고, 여기도 넘겨주고 양변 2로 나누면 x는 2분의 3이 답이 나와서 이 방정식 해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분의 3이 되더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답 쓸 때는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x는 2분의 3, x 생략하고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밑에가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3번 정도만 해봅시다. 나머지 다 인수분해 하는 거니까. 3번은 항을 2항하면 되겠죠. 항 2항에서 인수분해 하시면 되고, 4번은 보세요. 4번은 이게 는영꼴이 아니죠. 이게 는영이면 답이 얘가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4, 얘가 0이 되는 값 3이 될 텐데, 이게 는영꼴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곱해서 마이너스꼴 되는 조합을 찾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다시 풀어야 돼요. 다시 풀어서 이런 꼴을 만들어야 돼. 는영꼴로. 그럼 분배, 이렇게 분배하면 x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x 플러스 x, 분배하면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6을 좌변으로 이용합니다. 그럼 플러스 6은 0. 동량 처리해서 이렇게 쓰시고 이제 항세계 때는 인수분해 하시는 거예요. 항세계 x1, x1 곱해서 6, 곱해서 마이너스 6, 더해서 플러스 1 되는 숫자는 뭐 비교적 쉽죠. 이제 연습했으니까 플러스 3과 마이너스 2겠네요. 플러스 3x 마이너스 2x 더하면 여기 플러스 1x 딱 떨어지죠. 그럼 인수분해 잘 됐으니까 위 거 묶어주고 부에 맞춰서 아래 거 묶어주시고, 는영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럼 둘을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앞에 게 0이 되는 숫자 x는 마이너스 3 또는 뒤가 0이 되는 숫자 2, 이렇게
방정식의 해가 구해집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 두 해가 중복이 될 때 이 해를 보통 중근이라 한다. 무슨 말이냐? 방정식 해를 구하려고 위에 얘가 있으니까 위에 얘를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랍니다. 그럼 보통 능력꼴로 표현됐으면 좌변은 인수분해라고 했죠. 그 이왕이면 좌변에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플러스인 게 보기 좋아요. 마이너스면 인수분해가 힘들기 때문에 음수를 반대쪽 넘기거나 항을 이항해서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양수로 일단 만들어주는 게 유리합니다. 이렇게 만들고는 이제 인수분해 하는데 항이 3개짜리니까 앞에는 x와 x의 곱으로 표현될 테고 뒤는 곱해서 플러스 9 더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숫자를 찾아보니까 이 조합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럼 얘는 x-3 x-3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고 물론 구조는 이렇죠. 우리가 쓰면 x-3의 제곱 형태는 묶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제곱을 묶기 전에 이런 형태로 식이 써져 있었잖아요. 그럼 두 개를 곱해서 0 만든 거니까 앞에 가로가 0이 되는 x값 3 또는 뒤에는 가로가 0 되는 x값 3. 그럼 쓰다 보니까 3 또는 3? 근이 겹치죠? 근이 중복되잖아? 그래서 이 중복되는 근, 겹치는 근을 중근이라 부르며 앞으로는 얘를 이렇게 두 번 쓰지 않고 x는 3이라고 쓴 다음에 옆에 가로치고 중근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x는 3 보면 이렇게 x는 3이 두 번 겹치는 2차 방정식 형태구나. 그러므로 3이라는 중근을 갖는다는 뜻은 보나마나 이 2차식은 이렇게 3을 근을 갖는 2차식의 완전 제곱식 형태로 표현이 돼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런 케이스 있죠. x는 k라는 중근을 가져. 그 x제곱의 개수가 1이야. 그럼 이 방정식은 어떻게 생겨 있었던 2차 방정식입니까? 그러면 x가 k라는 근을 가지려면 x-k 이렇게 돼 있어야 x는 k를 집어넣으면 0이 되겠죠. 그 능력꼴인데 중근이라는 얘기는 이 가로가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 그럼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는 뜻은 여기 앞에 x제곱 앞에 1이 붙어야 되니까 이렇게 1은 뭐 곱하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셔도 됩니다. 근데 1이 아닐 수 있고 2 같은 게 붙으면 여기다 2가 붙어야 돼요. 이렇게 x제곱개수가 2입니다. 그러면 여기 2가 붙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2차식이 만들어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아셨습니까? 근이 겹치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중근이라 부르고 근이 겹치는 형태를 말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그렇다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어떤 조건이 성립해야 됩니까? 아까 잠깐 보신 것처럼 중근을 가지려면 첫 번째,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완전 제곱식은 0의 꼴로 표현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꼴로 a 가로 x-k의 제곱은 0 이런 꼴로 표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a는 뭡니까? 그러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를 말합니다.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되겠죠. 그럼 이 k는 뭔가요? 그러면 얘가 0이 되는 값 k 원래는 이 식은 a 가로 x-k x-k 이렇게 되는 꼴이었고 얘를 이건 제곱의 개수니까 당연히 0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a가 0이 되면 x제곱이 지워지면서 2차 방식이 아닐 테니까. 그럼 얘가 0이 아니고 얘랑 곱해서 0 만들려면 얘가 0 되고 얘가 0 되고 따라서 x는 k 또는 k인데 k가 겹치니까 이걸 중근이라 표현한다. 반대로 중근이 나오게 되면 꼴은 이렇게 완전 제곱식 꼴로 표현된다. 그래서 2차 방정식 중근을 간다는 뜻은 능력꼴일 때 좌변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두 번째, 식을 보다 보니까 만약 제곱 앞에 있는 이거는 제곱의 개수가 1이라는 가정입니다. 그때 식이 x제곱 플러스 여기는 a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b라고 쓸게요. 자꾸 여기다 a 쓰고 여기다 a 쓰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1차함계수 b, 상수항 c는 0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게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 조건 중에 첫 번째는 좌변식이 완전 제곱식이지만 만약 이렇게 식이 이렇게 전개 형태로 있다면 전개식 형태로 있다면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1창 계수 있죠? 1창 앞에 있는 계수 b, 그 b의 반의 제곱이 맨 끝에 있는 상수항과 똑같아져야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고, 그래야 위에서 보신 것처럼 이게 중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형태인지 봐드릴게요. 여러분이 완전 제곱식을 많이 알고 계세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이게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게 어떻게 완전 제곱입니까? 그러면 이게 x와 x의 곱이고, 곱해서 플러스 4,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은 0이 됨에 따라 제곱해서 두 번 곱해서 0 되는 거니까 결론은 x 마이너스가 두 번 겹치니까 2가 중근인데, 그렇게 보셔도 되고, 제곱해서 0이 되는 숫자인 숫자는 이게 0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x는 2인데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해가 두 개 나와야 되는데 2차 방식이니까 두 개 나오는데 왜 하나밖에 없나요? 그러면 2가 두 번 겹치는 중근이기 때문이죠. 근데 2라는 중근을 갖기 위해서 주어진 방정식을 보니까 이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좀 빨리 눈치채려면, 중근을 가지려면 조건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는 동시에 여기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창 개수 마이너스 4, 걔 반의 제곱이 맨 끝에 있는 상수항과 똑같아져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 돼요. 다른 예를 봐드릴까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0. 얘는 뭘로 완전 제곱이 되냐면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돼서 x값 마이너스 3의 중근을 갖습니다. 근데 중근 가지려면 이게 완전 제곱식? 그럼 위에는 식을 봤더니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창 개수 플러스 6의 반의 제곱이 9잖아. 그 9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상수항. 이렇게 되면 완전 제곱이라고요. 그게 위에서 책에서 말하고 있는 1창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되면 그때는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물론 조건은 항상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어야 됩니다. 그럼 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면 어떻게 하죠? 그럼 양변을 여기 제곱의 개수로 나누면 되지 뭐. 나눠서 풀면 됩니다. 그거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자, 보세요. 필수 3번 문제. 다음 중 중근을 가는 걸 모두 고르시오.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빠르게 저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하시든지, 아니면 아까 두 번째 방식 있죠. 1창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랑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를 판단하시든지. 근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 되려면 뒤에 있는 식, 앞에 있는 식 적절히 곱해서 같은 수가 두 번 곱해져서, 같은 수가 두 번 곱해져서 마이너스 2가 되면 두 번 덧셈 돼서 1이 되는 숫자는 없어요. 그럼 이거 완전 제곱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아니면 아까 두 번째 방식, 1창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랑 같습니까? 그러면 이거 같지 않잖아요. 근데 그리고 보니까 이런 것도 약간 눈치가 있어야 돼. 사람 눈치가 빨라야 되잖아. 선생님,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1창 개수의 반의 어쨌든 제곱이 상수항과 같아야 되니까 결론은 상수항은 뭐일 수 없는 거죠? 뒤는 뭐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수항은 어떤 1창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돼야 되니까 이 상수항은 음수일 수는 없어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럼 상수항이 음수인 거는 절대 완전 제곱식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으로 1창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가 돼야 되는데 상수가 음수이면 말이 안 되잖아.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억이나 여기 있는 미음이나 이런 것들은 볼 것도 없어요. 이런 거 볼 것도 없습니다. 상수항 음수인 것들은 당연히 완전 제곱이 안 될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 항이 두 개짜리도 기본적으로 완전 제곱이 안 됩니다. 항 두 개를 어떻게 완전 제곱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배웠잖아. 두 개 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하든 뺀 다음에 제곱하든 이거는 꼴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꼴이잖아요. 항이 항상 3개 나와요. 2개는 안 나와. 제곱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눈치가 좀 빠르면 답을 좀 빠르게 골라낼 수 있다는 거. 다 할 필요 없이 이건 답이 안 되겠구나. 딱 골라내시고 나머지는 이거 완전 제곱인가? 빨리 되는 거는 빨리 해보시면 돼요. 얘는 곱해서 플러스 16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이거는 x-4의 전체 제곱꼴로 완전 제곱이 되네. 그럼 완전 제곱식이면 중근을 갖는 거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 얘는 여기는 3x와 3x, 왜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져야 완전 제곱이잖아. 그럼 보나마나 일부러 생각하는 건 너무 생각이 없는 거다.
완전 제곱은 같은 게 두 번 곱해져야 되는데 1x와 9x는 그 x 앞에 개수가 자체가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럼 똑같이 않은 수를 두루 곱하는데 어떻게 완전 제곱이 됩니까? 여기는 1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x. 둘을 더하면 딱 맞네요. 이거는 완전 제곱이 되네요. 3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은 0의 꼴로 완전 제곱. 그러면 중근을 갖겠죠. 얘는요? 아까 말 안 된다고 그랬죠? 얘는요? 분배를 해봐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10x 넘어옵니다. 플러스 25는 0. 이것도 아까처럼 해봐도 되는데 다른 방식.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이라면 1차항 개수 마이너스 10입니다. 거기에 반에 제곱이 상수 25와 같습니까? 같으면 완전 제곱식, 아니면 아닌 거죠. 맞네요. 이거 완전 제곱식이 되더라. 정답은 니은, 리을, 비읍 이 세 개가 중근을 갖는 완전 제곱식 꼴이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자, 필수에서 4번 문제.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아까도 그랬었죠? 중근. 이게 완전 제곱식. 근데 이게 생각해보자고. 이게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식은 완전 제곱식? 그러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 1이니까 당연히 x 어쩌고를 제곱해서 0 만들어진 거지. x를 두 번 곱하면 x 제곱 될 테니까. 근데 여기 있는 1창을 만들 때는 똑같은 이게 x 곱하기 x 이렇게 되는 식을 두 번 곱해서 완전 제곱식 있는데 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여기는 상수와 여기는 상수를 x에 곱하다 보면 몇 x 똑같은 x가 또 여기 플러스 완전 제곱식이니까요. 여기 네모 여기 네모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곱하면 네모 x 이렇게 곱해도 네모 x 둘을 더해서 저기는 플러스 8x가 돼야 되죠. 그럼 여기 네모에 뭐가 들어야 돼요? 당연히 4x 4가 두 번 들어야 되겠죠. 그럼 4가 두 번 계산된 거니까 이렇게 짠 맞춰서 해야 됩니다. 적당히 보고 1차항 개수를 보고 짠 맞추시면 돼요. 이게 플러스 4x니까 요 숫자의 반이 뒤에 상수에 오겠구나라고. 그럼 두 번 더해서 8x가 된 거니까 하나에 계산할 때는 저걸 반 나누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분배하는 거죠. 항 두 개짜리 제곱이니까 앞에 거 제곱. 얘랑 얘랑 곱한 값의 2배 플러스 8x 뒤에 제곱 16은 0. 이 식과 이 식과 똑같아야 되니까 4 플러스 a 값이 16 따라서 a는 12 이렇게 a를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방식은 이거보다 더 쉬운 방식은 아까 그거죠. 이게 중근을 갖는다고? 좌변식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뜻이구나. 근데 좌변이 완전 제곱이 되려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그렇죠?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1창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똑같으면 이 식은 완전 제곱식이라 중근을 갖게 된다. 4의 제곱 16은 4 플러스 a 따라서 넘어가면 a는 1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게 더 쉽습니다, 사실. 자, 2번도 봅시다, 그러면. 2번도 두 번째 방식으로 풀어볼게요. 이게 중근을 갖는다고? 좌변식이 완전 제곱식이네. 근데 완전 제곱식 되려면 1차항 개수, 제곱 앞에 있는 개수 1인 걸 먼저 확인해야 돼요. 그 1차항 개수 a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과 같으면 돼요. 그럼 얘는 두 번 곱하면 4분의 a 제곱이고 걔가 1이죠. 양쪽에 4를 곱하면 a 제곱은 4가 되고, 앞에서 배웠던 거죠. 제곱근 4의 제곱근 제곱해 4가 되는 숫자 a는 4의 제곱근. a는 답이 두 개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요. a 값은 두 개다.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게 2가 붙었어.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자,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혹은 중근을 갖기 위한 a 값을 구하시고 그러면 이제 곤란해요, 사실은. 나중에 그래서 판별식이라는 걸 알면 훨씬 더 풀기가 단순해지는데 아직 여러분 그 정도까지는 설명도 안 했고 모르시니까 지금 배운 대로 해보자고. 근데 이거를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같은 숫자 두 번 곱해서 2가 되는 게 없잖아. 이건 양변을 2로 나눠줘야 돼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3x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1 이렇게 2로 나눠줍니다. 그런 다음에 좀 전에 했던 방식 제곱 앞에 있는 개수 1이면 1차항 개수 2분의 3의 반은 2를 나눈다 혹은 2분의 1을 곱하겠다는 뜻이죠. 1차항 개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랑 똑같으면 완전 제곱식이 된다. 좌변식을 정리하는 거죠. 4분의 3을 제곱하면 16분의 9는 2분의 a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곱해주고 곱해지면 서로 같죠. 그럼 16a 플러스 16은 18 넘어가면 16a는 2 양배를 16으로 나누면 8분의 1이 a 값이다. 이렇게 구해지긴 합니다. 저렇게 좀 개수가 이상하면 나누어서 처리하시면 돼요. 약간 분수 형태가 나와도 어려울 건 없습니다. 이 계산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진 않거든요. 1차항 계수의 반의 제곱이 상수항이 되도록 식을 유도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분수식을 푸시면 이렇게 좀 복잡해 보이는 식의 중근도 구해낼 수 있습니다.